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홍콩 시티대학교 입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홍콩 시티대학교, 홍콩에 5개 주류 대학교 하면 홍콩대학교, 그 다음에 홍콩과기대, 홍콩중문대, 홍콩시티대, 홍콩이공대 이렇게 5개 대학교가 주류 5개 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개 대학은 항상 그 세계 대학 순위를 평가하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기관 중에 하나죠. QS에서 매년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홍콩 시티대학교,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아직 홍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홍콩 시티대학교, 줄여서는 홍콩 CTU라고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홍콩 성시대라고도 하고요. 홍콩 내에서는 보통 CTU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콩 시티대는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그 도시형 실전 대학입니다. 그리고 QS 세계 랭킹 2026년 기준이죠. 63위를 차지했고요. 따라서 세계 100대 대학교, 세계 100위권 이내 대학교가 됩니다. 매년 세계 100위권 이내에 들어가고요. 한때는 50위 이내도 들어갔던 적이 있죠. 그리고 대학은 홍콩의 대부분 대학들이 그렇듯이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순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6년 QS 기준이죠. 자, 한국의 고려대학교가 61위. 그리고 미국의 명문이죠. 듀크 대학교가 62위. 그 다음 홍콩 시티대가 63위. 그리고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그 브라운 대학교가 69위. 자, 여러분들은 이 대학 순위를 통해서 홍콩 시티대의 인지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과별 순위입니다. 자, 종합 순위보다 더 중요한 건 학과별 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재료과학 부분이죠. 머티리얼 사이언스 쪽은 39위, 세계 39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 법학 관련은 41위, 소셜 팔러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분야는 46위,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스터디 분야에서는 4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학과들이 50위권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이죠. 자, 홍콩 시티대가 왜 한국 학생들에게 매력적일까요? 일단 첫 번째, 홍콩 취업 인턴십 접근성이 좋습니다. 자, 홍콩에서 대학을 다니시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인턴십이라든지 또한 졸업 후에 취업을 하실 때 기회를 많이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졸업 후에 비전이 좋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홍콩 내 최상위권 대학, 뭐 홍콩대학이라든지 홍콩과기대 이쪽에 비해서 전략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넓은 게 홍콩 시티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홍콩 시티대 자체가 세계 상위권 대학의 명문대학이고 또한 그에 비해서 입학은 상대적으로 약간 용이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이 홍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활약을 하고 있죠. 이런 점들은 한국 학생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홍콩 시티대는 홍콩의 공립대학이고요. 영어로 진행이 되는 대학입니다. 1984년도에 시티 폴리테크닉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1994년도에 시티대학교, 현재의 시티대학교로 승격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 종합대학교로서 단과 대학을 보시면 비즈니스, 경영대학, 그리고 컴퓨팅, 엔지니어링 공학대학, 그리고 일반 인문사회과학대학이죠. 그리고 과학대학,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수의대가 있죠.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에너지 환경대학, 그리고 법학대학이 있습니다. 다양한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는 종합대학교죠. 자, 비즈니스 계열은 홍콩 지역 특성상 워낙에 유명하고요. 회계, 금융, 경영, 마케팅, 정보 시스템,
네, 이런 쪽은 원래 홍콩에 있는 어떤 대학이든지 이쪽 계열은 다 유명하고 인기가 좋습니다. 수학이나 경제, 비즈니스 기반을 이쪽 전공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강력한 기반을 삼아서 준비를 하시면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팅 AI 데이터,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학과죠. 네,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사이버 세큐리티, 데이터, 핀테크 이쪽 분야는 약간 이제 공학 계열, 일반 컴퓨팅, 공학 이런 쪽으로 수학이 기본적으로 강해야 되겠죠. 수학의 이제 퍼더매스, 그 다음에 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큘러스 BC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A 등을 통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에너지, 네, 이쪽은 이제 공학, 과학, 에너지 관련 전공은 마찬가지로 이제 공대 계열은 항상 수학과 물리가 한 세트입니다. 같이 준비를 하시면 이쪽 관련 전공을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순수 과학 쪽은 아무래도 이제 케미스트리랑 바이올로지 이런 쪽들을 같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수 전공입니다. 특수 전공, CT대는 홍콩에서 유일하게 수의학과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약간 예체능 계열인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그 다음에 법학, 그리고 퍼블릭 폴리시, 커뮤니케이션 이런 학과들은 이제 단지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학과별로 포트폴리오가 요구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가 중요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어떤 대학이든지 입시는 최소 요건이고요. 이보다 좀 더 하셔야지 좋은 조건으로 또는 안전하게 합격을 할 수가 있죠. CT대도 마찬가지입니다. CT대는 한 지원서에 3개 학과까지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매년 지원할 때마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참고만 하시고요. 현재까지는 매년 이렇게 3지망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영국 A레벨을 통한 지원 전략을 한번 보시면요. 최소 3과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추가로 영어 조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조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A레벨 이전에 IGCSE라든지 GCSE 등에서 영어나 영문학 관련 과목을 일정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셨으면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별로 보통 합격 수준은 BBB 또는 그 ABB 이 정도 수준이지만 학과별로 경쟁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입학을 하시기 위해서는 AAP나 A-스타, AA 이 정도가 안정권이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설명을 드릴 때 딱 맞춰서 가는 것보다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성적들을 제안을 해드리죠. 비즈니스 계열은 매스가 필수고요. 그리고 이코노믹스 또는 비즈니스 이런 과목들을 하시면 좋습니다. 컴퓨팅하고 엔지니어링 쪽은 매스하고 피직스 계열을 공부하시면 좋고요. 사이언스나 수의대죠. 이쪽 계열은 케미스트리와 바이올로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또는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IB 디플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IB 디플로마는 A레벨과 항상 과목도 유사하고 준비 방법도 사실상 비슷합니다. 성적은 안정권으로 보실 때 35에서 40점 또는 그 이상을 받으시면 좋겠죠. 어차피 CT대만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보다는 홍콩대와 과기대를 같이 노리시기 때문에 최대한 고득점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팅,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준비 과목은 A레벨과 마찬가지로 S가 필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직스가 같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AP도 마찬가지죠. 근데 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스쿨 디플로마와 플러스로 SAT, ACT 또는 AP가 들어가는 게 약간 차이점이 있죠. 홈페이지에 보시면 요구 성적이 고교 내신 GPA 플러스 SAT 몇 점,
또는 AP 몇 과목에 몇 점하고 굉장히 낮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성적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SAT 1450점 내외 이 정도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AP를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4점에서 5점 정도로 같이 준비하셔야 홍콩대와 과기대를 같이 준비하시는데 효율적이죠. 과목은 캘큘러스 BC는 그냥 무조건 필수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A가 있고 수학 계열의 스태티스틱스, 그 다음에 피직스, 케미스트리 등 이제 이런 과목들은 학과에 관계없이 준비를 하셔도 다 포함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과목들이고 여러분들은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SAT는 필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AP 과목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SAT가 필수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조건을 한번 보시면은요. IELTS는 6.5, 그 다음에 TOEFL IBT는 79점이 일반적이고요. 학과에 따라서 좀 더 높은 성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A레벨에서 잉글리시를 하는 학생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GCSE나 IGCSE에서 English Language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셔가지고 성적을 받으시면 이런 공인 성적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IB에도 잉글리시 과목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으로 지원을 하셔도 되고 예상, 프리딕 스코어로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자, CT대에는 어드밴스 스탠딩 1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전에 홍콩은 2011년도까지는 대학이 영국처럼 3년제였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 1, 2, 3학년을 마치면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4년제가 도입이 되면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홍콩에 있는 다른 대학들은 이제 3년제가 모두 없어지고 대신에 일종의 편입 형태로 어드밴스 스탠딩이라는 게 남아있죠. 그래서 홍콩대랑 홍콩과기대, 중문대 다 마찬가지죠. 일정 학점을 면제해주죠. 근데 이제 보통 A레벨이나 IB 디플로마를 이수한 학생들, 즉 13년제에 준하는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이제 이런 혜택을 받는데요. 홍콩 시티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4년제에다가 별도로 3년제, 즉 2학년으로 들어가는 이런 어드밴스 스탠딩 1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에 내가 자격이 되면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A레벨을 마치거나 또는 IB 디플로마를 마쳤거나 또는 미국 자격으로 해서 AP 과목이 3과목 이상으로 졸업을 한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학과들이 어드밴스 스탠딩으로 열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학과가 해당이 되는지 먼저 보시는 게 좋겠죠.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건 아닌데 특수학과들은 이렇게 인터뷰는 당연하고 추가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죠.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대학을 준비를 하실 때 미리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내가 왜 이 전공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지원 흐름은 보통 홍콩 대학들은 9월 달에 지원서가 오픈이 됩니다. 보통 9월 말이죠. 그리고 얼리 라운드가 보통 11월 중순 정도에 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 라운드는 1월 첫 주 정도가 마감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빠른 오퍼를 받고자 한다면 얼리 라운드로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대학들도 얼리 라운드로 먼저 지원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죠. 자, 일단은 그 홍콩 시티대뿐만 아니라 홍콩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전공별로 필수 이수 과목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시점에 맞춰서 프리딕 스코어, 그 나의 예측 성적을 최대한 높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과가 시티대는 3지망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골라야 되고요. 나머지 기타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학과들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홍콩 시티대 졸업생들 주요 취업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홍콩 시티대를 평가절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금융계열 쪽으로 보통 금융회계 컨설팅, 테크 엔지니어링 분야로 진출이 활발하죠. HSBC, 뱅크 오브 차이나, 모건 스탠리, 은행 계열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요. 회계 컨설팅 분야로는 PwC, KPMG, 언스텐영, 그리고 테크 계열로는 애플, 구글, IBM, 알리바바, 그리고 엔지니어링 쪽으로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 기업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졸업생들이 취업 후에 받는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공한 학생들은 평균 시작 월급이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 다음 에너지 환경 분야를 졸업한 학생들의 평균 급여가 대략 22,843 홍콩 달러로 한국 돈으로 대략 한 4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매니지먼트 졸업한 학생들이 평균 2만 홍콩 달러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월급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보시면 월급이 대략 한 22,300 홍콩 달러가 되는데 한 평균적으로 홍콩 시티대를 졸업해서 시작 월급은 한 45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 지금부터 3년 전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상승이 되어 있겠죠. 물론 홍콩이 물가가 비싸고 특히 집값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받아서 뭐가 남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거는 오산입니다.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다국적 기업에서, 대형 기업에서 내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홍콩의 그 연봉 상승률은요,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그런 홍콩이나 이런 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형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한국에 들어오거나 또는 영국이나 미국에 이제 제3국으로 나갈 때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벌어서 내가 저축해야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유학의 연속이다.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은 유학의 연속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미래 그 커리어를 쌓으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홍콩 시티대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